자수성가의 꿈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언은 이 5가지가 전부입니다. 수많은 자수성가 부자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회를 찾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들곤 하죠. 빠르게 변하는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이 바닥에서 시작한다면 어떻게 다시 올라갈까? 어떤 전략으로 부와 성공을 이룰까?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1000억대 자수성가 부자 패트릭 벳 데이비드는 한 팟캐스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 어떤 멘토의 답변보다 솔직하고 정확했던 그가 백만장자의 위치에 다시 올라갈 전략들을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패트릭 벳 데이비드의 첫 번째 전략, 원하는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위해 18개월에서 36개월간 일해라. 물론 짧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패트릭은 이렇게 말했죠. 물론 엄청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바로 시작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뒤처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간과하는 부분은 경험 없이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일을 해보고 나선 내가 원하던 건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혹은 마음만 앞서서 시작 후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실수를 하며 투자한 모든 걸 잃고 추락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도 많이 봐왔어요. 그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거나 3년, 5년이란 긴 시간을 낭비하곤 하더군요. 하지만 만약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분야의 최고와 일을 해보게 되면 3가지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됩니다. 첫째는 그 일을 직접 해보며 내가 진짜 원하던 일인지를 알게 되죠. 둘째, 그 분야에선 어떤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가치를 전달하는지 그 사업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배우고 있는 분야 최고의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부분까지 해결하게 된다면 그 분야의 최고는 당신으로 바뀔 겁니다. 이처럼 패트릭은 많은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쫓아야 한다는 급급한 마음에 속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실수들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빠르게 최고가 되는 방법은 실행력이 빠른 남들보다는 느리게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성공을 가져오는 쉐도잉, 최고에게 배우는 법을 제시했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의 정점을 찍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조언을 새기고 성공을 향해 빠르게 가려고 하기보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나아가도록 쉐도잉을 시작하세요. 패트릭의 두 번째 전략, Ask for Equity. 그 회사의 지분을 요구해라. 패트릭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최고와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뤄야 하는 건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올리는 겁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도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사업의 지분을 요구해 보세요. 그러면 그의 답변은 3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알겠다고 하며 자신의 일정 지분을 나눠주겠죠. 왜냐하면 당신이 꼭 필요한 존재이자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의 경우엔 거절을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이거나 미래를 함께 그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거절을 당할 경우엔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받아 적은 후 그 부분을 채워가면 됩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은 내가 전달하는 가치를 통해 협상이나 대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점점 더 큰 부를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이 전달하는 가치가 고용주의 사업에 꼭 필요하다면 누구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올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해 보세요. 패트릭의 세 번째 전략, 열정보다는 돈을 쫓아라. 좋아하는 것 혹은 열정을 쫓아야 한다는 수많은 멘토들과 정반대인 그의 조언, 그리고 그 속엔 정말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거나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 일이 처음부터 돈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열정을 가진 그 일에 재능까지 있는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드물죠. 즉, 돈이 먼저 오지 않는다면 열정을 쫓으며 돈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렇기에 돈 말고 열정을 쫓아라, 이런 조언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 분야도 마냥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하며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전 열정을 쫓을 수 있었죠. 이 조언처럼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꿈을 쫓아라, 이 문장을 들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엄청난 재능이 있는 일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서 순서는 상관없으니 좋아하진 않더라도 돈이 되는 일을 하며 그 열정을 가진 일을 조금 나중에 여유를 가지고 시작해도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 열정을 쫓고 싶다면 열정을 가진 일에 다르게 접근해 보라고 했죠. 실제로 패트릭은 이렇게 했거든요. 엄청난 성공을 한 후 배우가 되고 싶었던 그는 실제로 최고의 코치를 고용하고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사실 배우라는 직업, 그리고 많은 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촬영장은 그의 라이프스타일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자, 투자자가 되기로 결정했죠. 그 말고도 열정보다 돈이 먼저다라는 이 말은 수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의 모토였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런 질타 섞인 비난을 받았었죠. 디즈니는 오로지 돈을 쫓으려고 영화를 만든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말은 어느 정도 맞아요. 저는 제가 가진 영화라는 열정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 열정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먼저 법니다. 패트릭의 네 번째 전략, 성공을 위해서 두 가지 인간관계 스킬을 먼저 갖춰라. 패트릭은 퍼스널 스킬, 인간관계 스킬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태도예요. 태도가 좋다면 뭘 해도 되고,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태도가 좋은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항상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태도가 좋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성공의 가능성이 숨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며 대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사업을 하면서 혹은 회사에서 일을 하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며 누군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 혹은 어려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상당히 중요해요. 즉,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때론 이성적으로, 때론 감정적으로 말하는 상대에 따라 바뀌는 대화법, 이게 성공에 필요한 인간관계 스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많이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이처럼 패트릭은 혼자서 성공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공하는 전략을 위해 인간관계 스킬을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조언했습니다. 패트릭의 다섯 번째 전략, 퍼스널 브랜딩을 하라. 브랜딩은 항상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 중요도가 가장 큽니다. 패트릭은 말하죠. 작은 브랜드가 대기업을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 바로 이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스토리텔링입니다. 사람들은 사업이 커지는 사람보다 브랜딩이 커지는 사람들을 선호해요. 그런 사람들과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또한 퍼스널 브랜딩은 작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준비하든지 자신의 브랜드가 없다면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ake it till you make it, 이 단어를 쫓는 분들께 이런 말을 했죠.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된다는 당신의 꿈, 그건 실제로 미래의 당신일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큰 꿈을 가진 당신에게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꿈이나 목표만 말하지 말고 그에 따른 당신의 계획도 함께 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지켜나가야 합니다. 계획 없는 꿈은 상상으로 끝날 테니까요. 그러니 꿈과 함께 계획을 정하고 세상에 당신을 증명해 나가세요. 이번 영상 속 패트릭 벳 데이비드가 말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5가지 전략, 그는 분야 최고를 쉐도잉하며 그 일을 배움과 동시에 본질을 파악하고 최고의 실수를 찾아내며 나를 준비시키는 것,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린 후 그 가치를 통해 지분을 가져보는 것, 내가 가진 열정에 재능이 없다면 그 열정에 도전하기 위해 돈을 먼저 쫓는 것, 그리고 현 시대 빠른 성공을 위해 인간관계 스킬과 퍼스널 브랜딩을 키우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속 정말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전략을 공유한 패트릭 벳 데이비드의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성공의 여정의 시작점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단 3문장만 미친 듯이 새기고 반복하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처럼 한 해의 끝 우리는 새해를 기다리며 더 풍족하고 행복한 한 해를 계획하죠.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감 어린 메시지를 찾습니다. 실제로 그 한 번의 메시지가 청소부였던 토니 로빈스의 인생을 바꿨죠. 그리고 그 변화의 메시지는 그의 멘토이자 자기개발의 대가 짐 론이 더 풍요로운 자신을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프라이빗 세미나에서 나눴던 몇 개의 문장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변화를 만드는 짐 론의 메시지 중 정말 중요한 3가지 문장을 더 나은 한 해를 시작하려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짐 론의 첫 번째 메시지, Get Smart.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바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바람이 누구에게나 불어오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그 동일함 속에서 남들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한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돛을 펴느냐에 따라 시작되죠. 그러니 나에게 더 나은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세요. 바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저 더 나은 돛대를 펼 수 있는 그런 자신을 상상하고 배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나는 남들보다 불공평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런 원망을 가진다고 해서 바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즉, 우리가 원망으로 얻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 사는 곳, 혹은 경제 상황이나 자라온 환경을 원망하길 멈추세요. 현재 가진 것만으로 시작해야 하는 당신에게 그런 원망과 분노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바람 앞에서 자신이란 돛대를 어떻게 펼쳐서 현재 가진 것들로 극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뿐입니다. 세상은 공평하게도 누구에게나 그들이 찾는 것을 선물합니다. 원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원망을,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기회로 보답하죠. 그렇기에 짐 론은 다가오는 새해 더 부유하고 행복한 자신이 되려거든 가장 먼저 노트를 펴고 자신이 찾고 싶은 것과 한 주를 보내며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 등 모든 부분들을 적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글 속에서 더 현명해지는 방법을 찾고 또 앞서간 누군가가 써내려간 그들의 스토리를 읽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만의 돛을 펴는 그런 방법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Don't wish it was easier. Wish you were better. Don't wish for less problem. Wish for more wisdom. 상황이 더 쉬웠길 바라지 말고 더 나은 내가 되었으면 어땠을까를 바래라. 나에게 더 적은 문제가 찾아오길 바라지 말고 나에게 더 큰 지혜가 있었기를 바래라. 더 나은 시작을 만드는 짐 론의 두 번째 문장, Get going.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갈 때 세상은 당신에게 더 특별한 일을 주기 시작한다. Do what you can. 그러니 일단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시작해라.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힘을 아주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완벽할 때 시작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런 행동은 완벽을 빌미로 두려운 변화를 미루는 행동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시작하는 위치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애플과 아마존도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이고 심지어 나이키는 트렁크에 신발을 싣고 다니며 첫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기업들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그리고 필 나이트, 이 모두가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녔다며 매스미디어에서는 그들을 추종하지만 사실 그들의 시작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시작을 못하는 우리에게 짐 론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사소해서 아무 변화도 생길 것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계속 그걸 꾸준히 해나가세요. How you do anything is how you do everything.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당신이 하는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과 약속한 작은 행동들을 지켜갈 때 세상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더 큰 행동을 선물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지키는 행동을 하세요. 그 행동이 아무리 작더라도 결국 당신은 시작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끝을 볼 겁니다. 짐 론은 이 부분을 직접 느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멘토이지만 사실 그도 처음엔 자신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처럼 봤죠. 그런 그가 남들과 달랐었던 건 아주 사소한 하나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남들은 답을 찾고서 시작하려고 할 때 진로는 행동을 하면서 답을 찾아간 것, 이 작은 차이가 다름을 만들었죠. 그러니 완벽을 버리고 작게 시작하세요. 진론의 세미나 속 세 번째 문장, Get Better. 진로는 이 문장을 계절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네 가지 계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네 가지 계절이 존재해요. 봄과 여름은 기회의 계절, 가을은 수확의 계절, 그리고 겨울은 고난의 계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겨울을 준비해야 해요. 경제적 겨울, 인간관계적 겨울, 혹은 개인적 겨울 등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고난은 우리 곁을 찾아올 겁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모두가 궁금해하시겠죠. 어떻게 겨울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 대답으로 두 가지 해답을 줄게요. 첫째는 get wiser.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어제의 나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나 자신으로 하루를 끝내고 아주 작더라도 어제의 나에겐 없었던 새로운 배움을 통해 더 현명해진 나 자신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두 번째, get stronger. 우리 몸의 근육과 같이 용기, 동기부여, 희생 같은 능력들도 근육처럼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매일 운동하듯 그 능력을 꺼내보세요. 꼭 직접 경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멘토들의 스토리와 목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근육들을 자극하고 그렇게 키워나가도 좋아요. 이 두 가지 노력을 통해 더 쉬운 겨울을 마주하길 바라지 말고 더 강하고 현명한 자신을 만들어가며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을 바라는 것이 인생 속 겨울을 대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낸 겨울이 끝나고 기회라는 봄이 찾아올 땐 온 힘을 다해 잡으세요. 그 기회는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시간을 아껴서 더 배우고 도전하고 나아가세요. 대부분은 인생의 겨울을 맞았을 때 나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이게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끊임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마치 당연한 겨울로 받아들이는 관점은 그 힘든 시기가 오기 전에 고민과 걱정보다는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태연하게 찾아온 겨울, 준비된 우리는 더 수월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겠죠. 이번 영상 속 세 가지 메시지, 더 현명해지고 더 행동하며 그렇게 더 나아지며 나아가라. 짐론은 이 부분이 자신이 직접 부딪히고 깨지며 경험한 인생의 필연적인 사이클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부였던 토니 로빈스가 짐론의 세미나를 듣고 인생을 바꾼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짐론도 그의 멘토인 얼 쇼프의 메시지를 통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넘어져야만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의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메시지로 담아 수많은 사람들과 나눴죠. 그랬기에 그의 제자들은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했고, 그의 짧은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고통을 줄여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 해를 끝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면서 더 풍족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짐론의 메시지를 뼈에 새기고 하나하나 지키며 나아가세요. 누구에게나 오는 바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는 돛대를 누구보다 견고하게 만들면서 환경을 탓하는 걸 멈추고 배우고 행동하면서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을 마주한 또 다른 한 해의 끝, 여러분은 분명 과거와 달라진 자신을 느끼고 더 풍족하고 행복한 자신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 속 짧은 메시지들이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